유전 때문에 그지? 안 하고. 자, 진도 나옵니다.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저번 시간에 대면 수업할 때 우리 교재, 새로 받은 교재 처음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 형용사의 역할을 배웠어요. 형용사의 역할은 요거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한 번 더. 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명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명사가 문장 속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문장 속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명사인 거야. 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명사가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주어, 그 목적어, 그 보호가 어떤 성격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어 외워야 된다고 그랬다 내가.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뒤에 있는 말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단어 외우면서 품사 외우셔야 된다고. 품사. 영어 단어 품사 외우셔야지만 형용사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형용사의 위치입니다.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들어가서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묶고 끊어라 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럼 묶으라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잖아. 요렇게 덩어리로 묶으라고.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마치 요렇게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꾸며주는 놈이 너무 길다. 예를 들어 형용사가 너무 길다. 형용사 역할은 너무 길다. 그러면 끊으라고. 명사 나오면 명사 끝난 다음에 끊어버리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라고. 이렇게 요거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이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니들 고3이다. 이제 고3이기 때문에 3학년용 시험 문제를 풀고 3학년용 내용을 볼 거란 말이야. 고2 때랑 또 달라요. 고2랑 고3으로 넘어가면서 영어 시험에서 제일 크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져. 옛날에는 그냥 읽고 해석하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읽었는데도 바로 이해가 안 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지만 이해되는 글들이 나와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습관들이에요. 습관.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하더라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그지? 이 글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문장 안에 나오지 않은 정보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짐작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죠? 이거는 읽고 해석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에 관한 글이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려고 하지?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28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어도 부족하고 해석 능력도 부족하고 배경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 부족한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다 안 읽고 나와 있는 지금 다 안 읽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습관적으로 읽었으면 한 문장이라도 읽었으면 읽고 생각하는 연습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지문의 글을 읽을 때 명사 위주로 읽고 생각하는 연습.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명사 위주로 읽고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있었고 이 명사가 어떤 행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형용사, 꾸며주는 형용사하고 명사 위주로 읽고 해석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2월달까지 목표가요. 선생님 2월달까지 목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구문책 있죠? 구문책. 구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구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더 이상 구문할 시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문장 하나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2월달까지 구문 최종 정리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3월달부터는 이제 문제만 많이 풀어보시고 EBS도 하시고 수능 특강도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할 거예요. 천천히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문이 좀 약하신 분들은 1월달하고 2월달 학원교재 수업 들을 때 그리고 숙제 냈을 때 정말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동안 2학년 때까지 못했던 구문 정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수능 특강과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올 거야 아마. 그럼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잖아요. 그럼 1월 말에 수능 특강하고 같이 병행해서 구문하고 수업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면 1월 말에 수능 특강과 구문 같이 묶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그리고 4월달 정도까지는 기말고사 정도 범위까지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 기말고사 범위나 아니면 최소한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되도록이면 3월달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해석했던 것 중에 본인이 봤던 문장 중에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탁탁탁탁 하고 그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되잖아. 왜? 우리는 어차피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되셨죠? 이렇게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구문,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교재 가지고 플러스 일요일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기출 문제 정리할 거예요. 요거는 토요일이고요. 아시겠죠? 근데 내일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책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쵸? 책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따가 선생님 복사해서 줄게요. 책 없는 분들은. 책 없는 분들은 복사해서 줄 테니까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풀어가지고 오시고 기출 정리하고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가. 그리고 답을 찾을 땐 이렇게 한다. 나는 요령을 같이 익혀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들만 따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홀수 몇 개 숙제 안 했어요. 홀수한 선생님이 해석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 짝수 여러분들이 해석해오라고 했었는데 짝수 확인한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요거 영어 문장의 주어 찾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안 나오면 괄호 시작해서 동사 나오는 놈, 동사라는 놈 앞에까지 바로 묶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안 해오잖아.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품사를 안 해오면 못 묶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단어 한 개 하나 수밖에 없어. 명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고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 단어를 외우시면서 품사도 같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묶는 것도 연습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야 주어까지 해석해서 이 글의 전체 주어가 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 일단 먼저 암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역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형용사 역할 중에 to에다가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사 원형에 ing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고 하는 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해당하는 관계사 절도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묶어서 꾸며줘라. 그리고 은는이가 붙여라.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어쩌면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합니다. 2번. 자, 6페이지에 2번이에요. 6페이지 2번. 묶고, 끊고, 해석하고, 말 만들고. 그죠? 묶고, 끊고, 해석하고, 말 만들고. 갑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주어가 뭐냐면요. 주어는 원이에요.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원 다음에 오브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시고요. 쭉 읽어가세요. 쭉 읽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읽은 다음에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읽은 다음에 해석하려면 안 되고 묻고 지나가면서 말은 머릿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걸어 묶을까요? society까지 걸어 묶으세요. society까지 걸어 묶으세요. 그럼 해석이 뭐예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이 만들어졌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we face both as individual and as a society. 자, 밑줄 하나 주세요. problem과 we 사이, problem과 we까지 밑줄 한번 보세요. problem과 we까지 밑줄 하나 넣어놓으시고 읽으면서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들어갔다가 생략됐구나. 그죠? 그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아는 요령은 사우동보다 유명한 명명동이라고 그랬어요. problem 명사, we 명사, 그 뒤에 face 동사, 명사, 동사죠? 그러면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는 문제 여기 또 꾸며줘야죠. 맞죠? 자, 위에서부터 society까지가 이번에는 problem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한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society, 사회로서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어고 간단한 사고였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또는 the failure to think at all, 생각하는 실패입니다. 그죠? failure는 실패고 to think는 앞에 있는 failure 꾸며주는 거고 생각하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사고래. 즉 생각이 실패라고. 그죠? 그리고 생각하라고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요? 문제점에 관한 글이요. 근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요? 사고에 관한 거라고요. 생각. 근데 그 사고를 너무 단순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 자체를 안 하거나. 그죠? 그럼 이 글 뒤에도 무슨 얘기 나와요? 사고에 관한 얘기 나오는 게 맞죠. 생각에 관한 얘기 나오는 게 맞잖아요. 됐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짝수 저번 주 숙제였으니까 여러분 겨울방학 때 이거 많이 연습하세요. 눈으로 하는 독해 말고요. 손으로 하는 독해 연습 많이 하세요. 영어 문장도 직접 써보시고 우리나라 말도 직접 써보시고 손독해 연습 많이 하세요. 읽으면서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독해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해 못한 거야.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그걸 손으로 쓰라고 그러면 못 쓰나? 아니잖아. 이해 안 됐으니까 손으로 못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손독해 연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중에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해석을 손으로 써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4번 갑니다. 자, passenger 주어입니다. 그 뒤에 told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셨어야 돼요. passenger 주어는 맞는데 처음 나온 명사니까 주어는 맞는데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told가 이게 동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둘 중에 뭐냐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알았죠. 만약에 told가 동사로 쓰였다면 뒤에도 아마 또 동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뒤에 가시면 a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told가 동사였다면 뒤에 나와 있는 a라는 동사 때문에 이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동사고 동사라면 문장 대 문장이라는 얘기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정상인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과거 분사니까 꾸며줘야죠. 그죠? passenger, 승객. 어떤 승객? 과거 분사를 어떻게 하라고? 된, 진, 받은, 당한으로 하라고. 과거 분사를 해석할 때는 된, 진, 받은, 당한으로 하라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된, 진, 받은, 당한으로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어진 승객이야. 말하다가 아니고 말 되어진 승객. 말을 한 게 아니고 당한 거라고. 그죠? 그럼 이 톨드는 뭐라고 해석하기 맞아요? 들음이지, 들음. 말을 한 게 아니고 반대로 당한 거니까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괄호를 묶으세요. 톨드에서부터 딜레이까지 괄호를 묶으세요. 톨드에서부터 딜레이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되죠. 자, 봐. there will be에서 will be라는 동사 있고, 그래서 사이에 대신하는 접속사 있잖아. 근데 그 뒤에 갔더니 are라는 동사가 또 나와. 그럼 접속사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톨드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였던 거지. 자, 해석합니다. 30분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승객들은 less unhappy, 덜 불행하다. than those,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left에서부터 explanation까지, left에서 explanation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걔도 역시 형용사처럼 앞에 나와 있는 도주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남겨진 사람들보다, waiting, 기다리도록 남겨진 사람들보다, even 20 minutes without an explanation, 설명 없이 20분 좋죠. 20분 정도 설명 없이 20분 정도 기다리도록 남겨진 사람들보다 30분 지연된다고 들었던 승객들은 덜 불행합니다.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30분 정도 늦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덜 불행하다. 누구보다 20분 정도 늦는다라고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덜 불행하다. 그럼 누가 더 불행한 거야? 누가 더 불행한 거야? 얘들이 더 불행한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게 좋다? 뭐 하는 게 좋다? 말해주는 것이 좋다야. 그지?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좋다야. 30분 지각해. 기차가 안 와.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30분 늦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방송을 들었어. 그지? 그럼 덜 짜증난다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20분이나 계속 늦게 와. 짜증 만땅.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뭔가 늦거나 뭔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얘기를 듣고 그럴 거라고 알고 있으면 덜 불행해진다. 그 얘기야. 되셨죠? 이해됐어요? 넘어가자. 자,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앞에랑 구조가 똑같죠? 원 뒤에 오브에서부터 괄호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괄호 묶을까요? efficient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되죠. 뭐뭐 중에 하나죠 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죠.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다. concentrate, 집중하다잖아. 그죠? opportunity는 기회니까 concentrate가 기회를 꾸며주면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적어서 머릿속에서 요약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8번 넘어갑니다. 8번. 처음 나오는 명사는 preteens and teenager입니다. 바로 뒤에 exposed라는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셨었어야 돼요. 바로 뒤에 exposed라는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과거 동사일 수도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요. 응? 얘가 과거 동사로 노출시키다 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로 노출될 수도 있잖아. 그치? 판단하는 방법 또 간단하네. 노출시키다 그러면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면
무엇을 노출시키는지 을룰에 해당하는 목적어까지 나와야지만 동사로 쓰이는 거죠. expose가 노출시키다니까 무엇을 노출시키는지 을룰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지만 과거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나왔을 거야. 이러면 과거 분사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괄호 시작했었어요. expose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서 묶을까? 텔레비전까지. 텔레비전까지. 내용 확인해보자. 이 글은 어린 아이와 프리틴, 10대 이전의 아동과 티네이저, 10대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10대와 어린 아동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에? TV에 비현실적인 내용에 노출된 아동과 10대는 이렇게 되죠. 맞죠? 비현실적인 TV의 내용에 노출된 아동과 10대는 are much more likely to engage in a kind of activity까지 끊어야 되겠네? 훨씬 더 활동의, 행동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engage in, 어디에 포함되다? 명명동 또 나왔죠? activity하고 day 사이에 관계대명사. 그들이 화면에서 본 활동의 종류에 좀 더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맞니? 다시 한번 천천히. expose에서부터 텔레비전까지가 티네이저 꾸며줘야 돼. TV의 비현실적 내용에 노출된 10대와 아동은 그들이 화면에서 본 활동의 종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맞니?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 아, 이 글은 TV의 영향에 관련된 글. 영향이 많다. 누구에게? 10대와 또는 아동들에게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이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걸 뒤에도 당연히 TV의 영향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맞잖아. 자, 다시 한번 연습하자. 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말로 요약하는 연습. 근데 그 요약이 결국은 명사 위주로. 이 연습 많이 해. 그럼 경제적으로 문제 다 읽어도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게. 됐지? 10번 가자. 좀 길어. 주어는 ability. to에서부터 괄호 시작. others까지 괄호 묶었어야 돼. 머릿속에는 말이 만들어졌어야 돼.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이라고 말이 만들어졌어야 돼. 얘들아, 읽고 다시 와서 묻고 꾸며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느리다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묻고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져 있고 눈과 머리가 같이 돌아가야지. 그 연습 많이 해야 돼. 다 읽고 하려고 하면 안 돼. 동사는 reflect야. 그리고 human being까지 끊을 거야. 해석한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다양한 본성을 반영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준다. human being, being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존재거든. human being, 그냥 인류 그래도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도 돼. 그리고 reflect는 반영하다는 의미지만 지금은 반영하다 말고 그냥 show의 뜻으로 보여주다의 의미로 알고 있어요. reflect, show. 그치?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 특징이 뭐냐면 potentiality, 잠재력이지?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잠재력이라고. 명사 위주로 보내니까 이 글은 인간의 특징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의 특징은 공감하는 능력인 거야. 그리고 그게 뭐야? 잠재력이라고. potentiality. For many more selves and kind of experience까지 끊었어. 더 많은 자아에 대한, selves는 자아, 자신입니다. kind of experience, 그리고 경험의 종류에 대한 잠재력입니다. 그죠? Then anyone being could express,
어떤 다른 존재가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죠? 어떤 다른 존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기 자신과 종류의 경험들, 경험의 종류들을 위한 잠재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그리고 그게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그 다음, this may be one of the things. 끊었습니다. 이것은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thing, 명사고 그 뒤에 끊었잖아. 이유가 뭐야? 형용사절이 나왔으니까. enable us to seek true literature and enlargement of experience. 그랬습니다. enable 동그라미 치시고, enable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가면 to 나오잖아. to seek에 to 나오잖아. 그지? to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자, 천천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써보자. 밑에다가 동사, 명사, to 동사 원형. 문법적으로 필요한 거는 문법적으로 얘기하지만 해석할 때 필요한 건 해석하는 것만 얘기한다. 이런 모양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오면 명사가 동사 원형 하도록, 아니면 할 것을 동사 원형 하도록, 또는 할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기본 개념, 영어 문장 해석하는 기본 개념. 동사, 명사, to 동사 원형은 명사가 동사 원형 하도록, 또는 동사 원형 할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여기 enable 나왔어. 할 수 있게 하다. 명사가 동사 원형 할 수 있게 하다. 한 번 더. 명사가 동사 원형 하던, 동사 원형 할 것을 할 수 있게 하다. 근데 지금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자. enable us, 우리가 seek,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앞에 있는 thing 꾸며줘야 되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literature, 문학을 통해서. 그죠? enlargement, 뭘 할 수 있게, 뭘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enlargement, 확장이죠. 우리의 경험의 확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됐죠?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고요? 인간의 능력이라고요. 인간의 능력 중에 뭐 하는 능력이요? 공감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결국은 뭐가 된대요? 잠재력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잠재력은 결국에 뭐랑 이어지나요? 문학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야. 문학을 통하여, 그죠? through literature라고 그랬잖아. 문학을 통하여 경험의 확장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학을 통하여 경험의 확장. 내가 겪지 못했던 일들은 문학을 통해서 경험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문학을 통해서 경험을 확장시킨다는 얘기는 뭐야? 해보지 않고도 문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간접 경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됐니?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생님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단어 시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많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단어만 조금 더 추가시켜서 더 외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만 가지고도 수능에 나온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 문장을 해석하고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연습들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은 많은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 수능 때 1등급 나오면 되잖아. 수능 때 1등급 나오면 되고 많은 문제 안 풀어줘도 돼요. 영어 모의고사 문제가 특기 빼고 28문제야. 그치? 28문제인데 봐봐라. 6월달 모평 6월 모평부터 치자. 6, 7, 8을 놓고 9, 10 4번 남았거든. 6월 모평 국가에서 보는
나라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 7, 9, 10 4번 남았다고. 28문제야. 28 곱하기 4 문제수 정리? 많아요. 그치? 근데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니들이 나라에서 보는 모의고사 한 번밖에 안 볼 거야? 한 달에? 아니잖아. 적어도 학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보거나 개인적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결국에 한 달에 3번씩이에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한 달에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하나 풀고 6월 목평 시험 보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한 번 보면 한 달에 3번의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그럼 몇 문제야? 어? 84문제 아니야, 이러면? 83문제씩 푸는 게 4달이야. 저거? 많아요. 문제 풀 거는 많다고. 6월달부터 풀어도. 우리는 그 전에 뭐 해놔야 돼? 이전까지 뭐 해야 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개념, 해석, 능력. 이거 길러놓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기본이 단어 암기. 두 번째로 개념은 배우는 거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적용시키면서 해석한 다음에 생각하는 연습. 이거만 해주면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유의하는 거 딱 2개밖에 없어. 단어 암기 하세요. 그리고 개념을 선생님이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적용시킨 다음에 한 문장씩 해석해서 고민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반복해서 되면 6월달부터는 문제만 계속 드립다 갖다 풀어도 2등급 밑으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3시 정도에 다시 하겠습니다.